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요즘은 장기 렌트카 시대. 장기 렌트 오토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세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경쟁력으로 가격을 낮춘 세 사람. 실력과 정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세 사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세 사람. 검색창에 세 사람. 새 차를 파는 사람들. 민선 5기 때부터 경기도 수원시는 인문학 도시를 증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도시와 뭔가 확실히 차별화된 기풍이 있습니다. 수원은요. 자, 오늘도 역시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인문학, 수원의 인문학의 상징입니다, 우리. 네, 고맙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또 과찬이십니다. 네. 예. 그리고 반인문학의 표상 황성인 황현희 씨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반인문학 황현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근데 균형을 잡아야 전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황현희 선생님 만나보니까 아유, 아닙니다. 예, 인문학적 그 기반이 아주 탄탄한 분입니다. 아닙니다. 예. 밤에 잠자리에서는 네. 야수로 돌변하는 짐승이 된다니. 반인문학이 아니라 밤인문학. 밤인문학. 밤. 아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너무 역시 좋습니다. 이 언어의 수준이 달라. 아닙니다. 다들. 과찬이십니다. 인문학적 수준이 높으니까 반이 밤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황현희 씨는 2000년대 이후로 음. 이 나라 시사 개그의 중심입니다. 아유, 네, 그렇습니다. 외곽입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좀 고된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은 우리 황현희 씨의 개그가 그러면 꽃을 조만간에 피울 우리 날입니다. 김용민 박사님의 위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왜? 개그 하세요, 이분? 저는 제 직업이 개그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이분이 시사 개그가 아니라 네. 이제 시사 평론가로 이제 이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나. 난 그 생각을 해서. 우리 황현희 씨의 예. 뭐 궁극적인 목적이 출마입니다. 소리야, 저 형은 또. 예. 아, 공천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예? 공천은 이제 가급적이면 네. 바른미래당에서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르게 받겠습니다. 거대 정당에서 받지 않을 겁니다. 네네. 예, 예. 자, 그래요. 지난 9월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원을 방문했습니다. 네네. 우리 김정숙 여사님도 정말 수원을 닮은 분입니다. 예. 그렇죠. 예, 수원이라는 도시가 아주 부드러운 도시인데 네. 이 김정숙 여사님이 아주 이제 부드러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초에 한국 지역 도서전이 이제 수원에서 개최가 됐어요. 네. 뭐 지역 도서전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각 지역에서 지역을 상대로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책들 또 지역의 인사들, 지역의 출판사들 이렇게 만들어진 책들을 모아서 지역 도서전을 했는데요. 그 지역 도서전에 김정숙 여사가 오셨죠. 뭐 단순하게 지역 도서전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니라 네네. 바로 수원이라는 도시가 인문학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의 어떤 가치가 높은 걸 알고 이제 찾아오신 거죠. 예. 아니, 근데 수원이 인문학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가 몫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수원이란 도시는 네. 그 정조 시대 때 어떤 그 문예 부흥의 기반이 됐던 도시였고 그렇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 인문학이 가장 탄탄하게 발전된 곳이 바로 이제 그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아니, 사실 제가 사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네. 공공도서관이 10군데가 안 돼요. 근데 수원시는요, 19개. 거의 뭐 20개 맞네요. 가까이 되는데 네네. 그 수원을 이야기할 때 도서관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지난 4년 동안 8개가 새로 생긴 거니까 뭐 용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염태영 수원시장이 아주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도서관 짓는 데 앞장을 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큰 도서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작은 도서관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우리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그 목표가 걸어서 10분 안에 도서관이 있는 도시. 예, 이게 목표입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그 유네스코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인구 2만 명당 하나씩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 것이 선진 문화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박물관과 미술관 이것만 지금 6곳이 있고 예. 그리고 대학 박물관까지 지금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 2만당 하나씩의 어떤 그 박물관, 미술관 말고 도서관은 이제 보통 이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기를 한 10,000명 정도의 하나 정도의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네. 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세계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은 도서관, 큰 도서관 합쳐서 10분 거리에 하나씩 있게 할 수 있는 아이고, 이런 걸 하기 굉장하네요. 위해서 네네. 이거는 뭐 진짜 한 4,5천 명의 하나의 어떤 도서관이 있게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거죠. 또 도서관마다 굉장히 좀 특색이 있다고. 아, 예, 그럼요, 얘기를 그럼요.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예, 뭐 어떤 특색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일단 주세요. 뭐 기본적으로 그 우리 수원에 있는 도서관들은 자연과 어우러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 이전에 이제 관선 시대 때 만들어졌던 도서관들이야 그냥 시유지 아무데나 거기다 그냥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예, 예, 각 예. 성냥갑처럼 예. 지어가지고 그 시대의 어떤 그 도서관 문화라는 게 주로 학생들 시험 때 와갖고 그렇죠. 예전에 공부하는 그랬죠. 네,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예. 저 표 끊어가지고 예. 막 우르르 왔다 우르르 가고 뭐 그런데 자리 맡아주고 뭐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랬죠,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서관의 개념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민들이 아주 자연의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사색을 취하고 거기서 새로운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힐링하는 바뀌었거든요. 곳으로 바뀌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원 도서관의 특화는 바로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특화된 내용이고 또 관련해서 분야별로 이제 특화된 도서관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수원 영통에 새로 만들어졌던 이제 매여울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 아주 많은 그림책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그림책들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 다른 도서관들도 그림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매여울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림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그림책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창의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듯이 도서관마다 이제 특성화들이 있는데 가령 뭐 선경도서관이다. 선경도서관 2층에 가면 선경도서관 안에 수원의 문화 역사를 전담하는 책들만 따로 전시되어 있는 오. 향토 전시관이 따로 있어요. 역사. 예. 거기에는 아예 전문가분이 탁 또 계셔가지고 어떤 자료가 원한다 그러면 그 자료를 싹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호매실 도서관은 아예 육아를 전담으로 하는 도서관이에요. 그 아이들에 맞는 뭐 위인전부터 시작해서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어머님들을 위한 그런 책들이 수원 많이 가야겠는데요, 있죠. 이사를. 예. 아, 이거 육아를 위해서 이런 도서관 있으면 참 좋을 것 지금 같아요. 몇 살이죠 아이들이? 아니, 아직 지금 0살이죠. 0살. 쓰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네. 키워가지고. 예. 그런데 아주 재미난 거는 수원에 이제 북수원 도서관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미술. 미술. 미술이 지금 특화된 도서관이고 도서관 안에 갤러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도서관을 가게 되면 그 갤러리 안에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계속해서 전시되는 걸 볼 수도 있고 책도 보고 그리고 뭐 영통도서관이면 좀 다문화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우리 시대는 이제 다문화의 시대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들 또 이제 지혜샘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여긴 주로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또 슬기샘 도서관은 천문 과학 분야 또 창룡도서관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하고 세밀하게 도서관들이 좀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많이 또 만들어지겠죠? 아, 그럼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1월 도서관인데 무슨 도서관이요? 1월 도서관. 네네네. 예, 1월 저수지 옆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네네. 그 저수지도 참 아름다운데 이 도서관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나와서 산책을 하게 되면 네네. 더욱더 멋있는데 이 도서관 옆에 수목원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원에서 힐링도 하고 도서관에서 지식도 키우고 또 산책도 하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네. 곳이 수원의 도서관이죠. 만화도서관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어우, 좋네요. 만화 예. 도서관. 예. 그 만화도서관은 특별히 자주 갈것 같아요. 예, 짜장면도 배달시키고. 라면도 끓여주고. 아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만화가 그 교육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그렇죠. 있죠, 그죠? 네. 그 저도 한번 봤는데 흥미로운 게 네네네. 그 예전에
한겨레에서 만화 그렸던 박시백 선생이 그린 이제 조선왕조실록. 그렇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도올 봤어요. 김용욱 교수님이요. 네. 그 노노 책 내서 히트를 쳤는데 최근에 맹자도 내셨어요. 만화 맹자. 예. 그래서 만화 맹자. 이렇게 만화도 좋은 교육의 어떤 그 책이기 때문에 만화 도서관 이런 것도 사실 뭐 필요하죠. 제가 그 예전에 했던 유행어 뭐 조사하면 다 나와. 이게 그 만화책에 나와 있던 단어를 오.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예. 소년탐정 김정일이라고 예. 그 만화책에 나왔던 단어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예. 저는 예전에 만화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구영탄이라는 만화의 주인공이 알죠, 있었어요. 알죠. 예, 구영탄. 제가 엄청 좋아했는데 고행석 씨가 고행석 선생 맞아요. 한 3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예. 예, 구영탄은 정말 선한 사람의 표본인데 이 구영탄이 그리워지네요. 네. 저는 그 삼국지를 아직까지 봅니다. 고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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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의 삼국지. 이게 아주 또 우리가 재밌게 너무 보고 있어요. 도서관 얘기하다 또 만화로 또 빠져요. 만화도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지식 컨텐츠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사실 건물만 짓는다고 도서관이 아니라 이 안에 책도 이제 장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도서관 지을 때마다 수많은 책을 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책을 많이 구입을 하려면은 이제 또 수원시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수원은 그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도서 구입비를 좀 사용을 하고 근데 있는 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새로 나오는데 네. 그걸 다 장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장서를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뭐 나온 책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서관에 도서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 선정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좋은 책들을 갖다 추천해 가지고 그 책들을 갖다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책들 많이 구입하는 거죠. 우리 도서 선정위원회 분들한테 제 책도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구입하게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수원시를 위해서 아이고. 제가 책을 좀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조금 구입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만 닥치란 얘기입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건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을 입고 걸으세요. 바디로직이 당신의 몸을 조율해줍니다. 매일매일 입고 걷자. 바디로직. 망설이지 마세요.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자, 그래요. 그 도서관에서 보니까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네. 1년 내내 쉴 틈 없이 진행되는데 뭐 도서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지식 충전소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 나뉠 지금 것 같습니다. 수원에 있는 20여 개의 도서관이 다 이 문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똑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서관 전체에서 각 그 도서관마다 하는 그 문화 강좌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좀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특성화 있게 강좌를 진행하는데 저도 사실 그 도서관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뭐 이제 수원에 있는 도서관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사실 저를 요청해서 제가 이제 다니는데 저도 역시 수원에 있는 도서관 많이 강좌들을 강사 인건비는 대략 어떻습니까? 시세가. 네. 그거는 네. 뭐 이렇게 도서관에서 주는 강사비는 많지 않아요. 그거는 뭐 최저가는 얼마? 그러니까 최저가. 최저가? 최고가는 말씀하시기 부담스러울 테니까. 최고가는 좀 오히려 이야기하기가 좀 좋을 수 그렇습니까? 있죠. 얼마?
글쎄 뭐 최고가야 뭐 우리들 좀 제가 요즘 유명해져 가지고 그렇죠. 보통 기업체에서는 뭐 1시간 강의에 이렇게 100만 원의 숫자가 들어가는 뭐 이런 정도인데 도서관 이런 데서야 뭐 그 보통 이제 2시간 강의하면은 한 뭐 40만 원, 50만 원 정도 수준이죠 뭐. 예.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제가 그 강의에서 버는 돈으로 사회적 기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부를 하면 이제 동네 형들 알코올 집어넣는 거, 알코올을 주유하는 거. 뭐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 정말 쓸 데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지금 통장이 지금 남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인문학 프로그램 보니까 정말 다채로워요. 그냥 뭐 내내 도서관에 죽 때리고 있어도 좋겠어요. 그 뭐 30분 단위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니 그래서 요즘 그 도서관 매니아들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 강의 듣고 또 저 도서관으로 가기도 하고 또 자기한테 맞는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 그 논어 이야기도 좀 듣고 또 현대 미술사 이야기도 듣고 또 유럽의 도시 이야기도 듣고 음악 이야기도 듣고. 예, 그럼요. 진짜 행사가 많네요. 저도 미술사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또 미술사 강의를 좀 들어갔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강의 들어가니까 도대체 교수님 왜 강의 들어오시냐고 그러니까 강사가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막 하는데 그렇지. 네. 그런데 뭐 그냥 조용히 열심히 잘 듣다 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도서관을 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걸 주말에도 좀 확대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그 기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수원 도서관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수원시 도서관 홈페이지 치고 들어가 갖고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하면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책을 자기 출근하는 공간, 가령 이제 뭐 수원역이다. 예, 그러면 수원역으로 자기가 가서 출근한다. 아니면 영통역으로 가서 출근한다. 뭐 우리 지하철역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데 책나루 도서관이라고 책을 대여해주고 반납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 인터넷으로 예약하면은 그 책이 거기 딱 갖다 놔줘요. 그럼 자기가 그 빌려가가지고 본 다음에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기 방송하러 오기 전에 오늘이 그 도서 반납하는 날이에요. 제가 요즘 글 쓰는데 그 심재덕 시장님의 전기를 쓰는데 심재덕 시장님이 옛날 그 안익태 그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을 만났던 이야기를 그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안익태 평전을 빌렸었거든요. 오늘 만기여가지고 제가 수원역에서 왔는데 그 책나루 도서관에다 반납하고 그러고 지금 왔어요. 좋은 시스템이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혁신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인들이 요 내용을 조금만 더 알게 되면은 아주 편하게 수원에 있는 모든 책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도서관에서 혹시 뭐 그런 거 있나요? 그 왜 좀 늦게 갖다 주면은 뭐 돈을 좀 이렇게 벌금을 낸다거나 뭐 이런 제도도 있나요? 혹시? 벌금은 안 내는데 이제 연체료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루 연체료는 없어요. 연체료는 없는데 하루 늦게 내면은 그 하루 늦게 대출할 수 있는 가령 뭐 열흘을 늦게 냈다. 그럼 이제 열흘을 늦게 내는 그런데 좀 센 제도는 있어요. 3개월을 연체를 하면은 그건 경고해서 1년 대출 금지를 합니다. 이건 왜냐 성의가 없다 이거예요. 성의가. 그렇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도 또 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 뭐 영유아와 관련해 가지고는 책꾸러미 이제 선물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과 함께 뭐 인생을 시작하자. 대략 이런 취지인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작은 책들을 갖다가 선물로 주면 아이들이 또 그런 책들을 사실은 잘 몰라요. 영유아 그런데 그걸 갖고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책이 나의 소중한 친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읽다 보면 똑똑해지고 똑똑해지다 보면 아주 멋진 민주 시민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유아 때 애들 책 사주기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도서관을 이용한다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애들은 적당히 커야지 어렸을 때 주면 거기다 낙서를 합니다. 찢거나. 종이 접잖아요. 종이를 책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죠. 예, 그래요. 이렇게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수원시가 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제50회 한국도서관상
단체 부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한국도서관상은 도서관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인데 그렇습니다. 수원시의 도서관 정책이 대외적으로 이게 뭐 인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 진짜 활용해가지고 지역 네트워크 구축하고 또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네. 인문학 도시를 만들려면 도서관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도서관 없이 인문학 도시를 만든다? 허언이죠.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원시의 강력한 도서관 사랑. 네. 이런 부분은 인문학 도시를 지향하는 다른 도시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 시정 목표가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그리고 섹시한 도시가 아니라 따뜻한 도시입니다. 예, 사람 중심의 도시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일환으로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수원시, 네, 인문학 도시 수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네.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수원의 또 다른 매력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님 수고하셨고, 예, 고맙습니다. 네, 방송인 황현희 씨 고생하셨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김용민이도 고생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란다 난간, 평면 옥상에 자유롭게 설치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플러그인 태양광 마이크로 발전소. 는 다릅니다. 올블랙 패널에 세련된 디자인, 조망을 가리지 않는 층간 거치,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에 옥상 방수 걱정 없는 콘솔 거치, 디젤 연료를 쓰지 않는 배송 서비스에 2015-2018년 서울시 환경상에 빛나는 기술력, 더 안전하게 정규직 노동자가 책임 시공하는 마이크로 발전소는 다릅니다. 전국 보조금 문의는 070-4900-4686 검색창에 마이크로 발전소.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